김 상사. 귓가를 스치는 총성. 쏟아지는 모래폭풍. 숨이 막힐 듯한 공포. 김태석은 벤치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악몽은 여전히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공원에서 잠시 졸았던 모양입니다. 78배 태석은 군번줄을 어루만지며 주변을 살핍니다. LA 외곽 윌셔 공원의 평화로운 오후, 그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 주변의 잔디 위를 천천히 거닐 때 건너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블론드 머리의 30대 여성 캐롤린 워커는 고급스러운 애슬레저 차림으로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경찰서죠? 이곳 윌셔 공원에 의심스러운 노숙자가 있어요. 아시안 남성인데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네, 정신이 불안정해 보여요. 공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석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벤치로 돌아와 가방에서 책을 꺼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책을 펼칩니다.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자 태석은 군번줄을 갑자기 움켜쥡니다. 한순간 다시 전장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스크포스 브라보. 태석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그는 책에 집중하려 하지만 오늘따라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윽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캐롤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며 도착한 경찰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어요. 그 노숙자는 저기 벤치에 있어요. 신입 경찰 존 레이놀즈가 차에서 내립니다. 이제 막 경찰학교를 졸업한 27의 젊은 경관입니다. 그는 무전기로 확인을 요청한 후 캐롤린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시민의식이 투철하시네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석은 경찰차가 정차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공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천천히 덮고 옆에 놓인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공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이놀즈는 무전기로 뭔가를 말하며 공원 안을 둘러보았고 곧 태석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석은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레이놀즈는 태석 앞에 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공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네요. 태석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평소에는 지갑을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 오늘은 코트를 바꿔 입는 과정에서 지갑을 놓고 온 것입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태석의 서툰 영어에 레이놀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의 아시아계 외모와 서툰 영어 발음이 그의 편견을 자극한 것일까요? 레이놀즈는 무전기를 들어 본부에 뭔가를 말했습니다. 여기 노숙자로 보이는 아시안 남성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추가 인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지만 노숙자라는 단어는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가 이제 노숙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노숙자 아닙니다. 집 있어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매일 이 공원에 옵니다. 태석은 최대한 정확한 영어로 말하려 노력했지만 긴장한 상태에서는 더욱 발음이 부정확해졌습니다. 레이놀즈는 코웃음을 치며 태석의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신분증을 보여주지 못하면 연행해야 합니다. 협조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라는 단어에 담긴 경멸적인 어조가 태석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존엄을 유지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그 상황이 불편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석이 말했지만 레이놀즈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태석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레이놀즈가 무전기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주변의 구경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저 경찰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노인은 항상 여기 있는 사람인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10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레이놀즈는 태석의 팔을 잡고 따라오세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순간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레이놀즈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자세는 확고했습니다. 잠시만요. 태석은 조용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잠시 당황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태석은 셔츠 안에 걸고 있던 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과 함께 훈장 하나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걸프전, 특수부대, 1급 훈장. 태석의 떨리는 손이 훈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의 금빛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빛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명예 훈장이었습니다. 미군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 용맹함과 희생 정신의 상징이었죠. 레이놀즈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훈장을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태석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엄과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는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위해 싸웠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의지, 동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그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경관님, 이분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라고 주민들 사이에서 다 알려져 있어요. 매일 이 공원에 오셔서 책을 읽으세요. 절대 노숙자가 아니에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나서서 태석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놀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전기를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상황 종료. 레이놀즈는 서둘러 공원을 떠났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훈장은
그가 지나온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지만 이미 여러 대의 휴대폰이 이 상황을 담았죠. 그리고 그 영상은 이미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1시, 태석은 천천히 훈장을 다시 셔츠 안에 넣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쳤지만 오늘따라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수십 년간 지켜온 침묵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막에서 울려 퍼지던 폭발음처럼 태석의 내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태석의 아파트 앞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죠. 전날 촬영된 영상은 이미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잊혀진 영웅, 해시태그 정의를 위해, 해시태그 김태석 상사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모욕한 경찰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동시에 그 노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죠.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자들의 모습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왔던 관심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태석은 커튼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재빨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보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상적인 신원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인종차별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관련 경찰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테랑 단체들은 영상 속 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들고 있던 훈장이 명예훈장임을 확신했고, 그것은 평범한 퇴역군인이 아닌 진정한 영웅임을 의미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국방부 공보실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언론 문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죠. LA에서 경찰에게 모욕당한 한국계 미국인 노인, 그의 정체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젊은 공보관 레이첼 맥스웰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영상 속 노인이 들고 있던 훈장의 확대 사진이 놓여 있었죠. 레이첼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 훈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예훈장이야. 미군 최고의 영예인데. 레이첼은 경외심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명예훈장은 미군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보인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녀는 서둘러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걸프전 참전 명예훈장 수훈자. 한국계 미국인.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 스크린에 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석, 1등 상사, 특수부대 소속. 1991년 훈장 수여.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김태석의 군 기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젊은 시절의 태석은 결연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의 노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강인함과 의지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빼곡히 적힌 공적 사항들. 레이첼은 숨을 삼키며 읽어내려갔습니다. 1991년 2월 27일 이라크 바스라 근처에서 적의 기습 공격으로 포위된 중대원 12명을 구출하기 위해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원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킴. 세 발의 총상을 입고도 임무를 완수.
탁월한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미국의 명예를 드높임. 레이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 경찰에게 모욕을 당한 사건이었죠. 그녀는 즉시 상관인 마이클 컬버슨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김태석이라는 이름의 명예훈장 수훈자를 확인했습니다. 걸프전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영상 속 인물과 일치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컬버슨 대령은 잠시 레이첼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LA 경찰과 연락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알아봐. 그리고 공식 성명을 준비해. 김태석 상사는 우리 국가의 영웅이고 우리는 그의 편에 서야 해. 레이첼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LA 경찰국과 연락을 취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태석의 전우들을 찾기 위한 작업도 시작했죠. 만약 그들이 영상 속 노인이 자신들의 전우 김태석임을 확인해 준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뉴스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잊혀진 영웅, 침묵의 메달리스트, 미국이 외면한 참전용사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태석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태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아파트 앞에 몰려들었지만 태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짧은 메모를 문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단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취재는 삼가주십시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김태석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국가적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모두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태석을 자랑스러운 선배로 여기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레이첼은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LA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김태석을 직접 만나 국방부에 공식 사과를 전하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영웅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비록 많은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태석은 그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만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윌셔 공원의 익숙한 벤치. 태석은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 소설은 태석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책에 깊이 몰입해 있었기에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태석 1등 상사님?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국방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태석 1등 상사님, 국방부 공보관 레이첼 맥스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태석은 잠시 레이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레이첼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태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상사님께서 취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으로 그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상사님의 군 복무 기록과 명예훈장 수여 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상사님이 영상 속 인물이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레이첼은 낡은 서류철을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태석은 묵묵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특수부대 훈련의 고통, 전우들과의 우정,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첫 마디였죠. 레이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고, 태석이 그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평온하게 대화에 응했습니다. 상사님, 우선 지난 일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사님 같은 영웅이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경찰은 자기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비록 방식이 좋지 않았지만 레이첼은 태석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상사님,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나요? 명예훈장 수훈자라면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웅인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시다니. 태석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은 태석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했을 겁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태석의 군 복무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공적은 결코 특별할 것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전우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단독으로 뛰어들었고 3발의 총상을 입고도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왔다고요. 이게 특별하지 않다면 무엇이 특별한 거죠? 태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귓가를 스치는 총성, 부상당한 전우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둔 젊은 병사의 마지막 말. 감사합니다, 상사님. 제 어머니에게 제가 용감했다고 말해주세요. 태석은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벤치에 다시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레이첼은 태석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상사님?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레이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구한 12명 중 넷은 결국 귀국 후 자살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니까요. 우린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기에 전쟁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태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을 구했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까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속 죄책감이자 제가 이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한 병사일 뿐이에요. 깊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공원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들이 앉은 벤치 주변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레이첼은 조심스럽게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사님, 그 일이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쳐 온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우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든 그 기회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태석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레이첼에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1991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라크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주변은 온통 모래먼지와 포연으로 가득했고 통신은 두절되었죠. 12명의 대원들이 적에게 포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태석은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단독으로 적진을 뚫고 들어갔는지, 부상당한 전우들을 어떻게 한 명씩 안전지대로 데려왔는지, 그 과정에서 3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대원을 구출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를 데려가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레이첼은 태석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희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병사들, 그리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전쟁과 싸우고 있는 모든 전우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일 뿐이에요. 레이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요. 그것은 국방부 공보관으로서의 의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레이첼은 즉시 태석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기록보관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태석의 작전 보고서를 찾아냈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태석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생존 대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이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레이첼의 열정적인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마이크 도너번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이등병이었던 그는 태석이 구한 12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너번은 지금 50대 중반으로 지역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도너번은 레이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군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탄약은 바닥나고 있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김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적들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도너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 상사는 우리 각자를 안전지대로 옮기면서 3발의 총상을 입었어요. 첫 번째는 어깨, 두 번째는 허벅지,
세 번째는 옆구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만 있었어요. 모두를 데려간다는 것이었죠. 레이첼은 도너번의 증언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사는 제임스 윌킨스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윌킨스는 당시 태석이 마지막으로 구한 병사였고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PTSD와 싸우는 참전 용사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윌킨스는 눈물을 흘리며 회상했습니다. 김 상사는 저를 업고 3km를 걸었습니다. 저는 양쪽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김 상사 자신도 이미 2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저에게 한 말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윌킨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네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네. 그 말을 하고 난 직후 그는 쓰러졌고 우리는 그를 긴급 헬기로 후송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저를 업고 오는 과정에서 세 번째 총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고요. 이 증언들은 뉴스를 통해 전해졌고 태석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김태석 의영웅담이 트렌드가 되었고 유명 정치인들도 태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레이첼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걸프전 당시의 영상 자료도 찾아냈습니다. 흑백 영상 속에는 젊은 태석이 전우들과 함께 있는 모습, 작전 브리핑을 받는 모습, 그리고 부상을 입고 후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태석이 구한 마지막 병사인 윌킨스를 업고 안전지대에 도착하는 순간을 담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태석은 피에 젖은 유니폼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A에서는 태석의 아파트 앞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레이첼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은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맥스웰 씨, 제 군 시절 사진첩을 보여드릴게요. 원하신다면요. 레이첼은 즉시 LA로 다시 향했습니다. 태석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녀에게 태석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태석과 그의 전우들, 그가 받은 훈장들, 그리고 사막에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태석의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전우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깨어났을 때 찍은 거예요. 9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태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김태석 1등 상사의 공로를 재확인했고 그의 명예가 훼손된 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장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석 상사는 미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모든 미국인이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힘입어 주요 언론사들이 태석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CNN, FOX, MBC 등 모든 주요 방송사가 태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던 태석이었지만 레이첼의 설득으로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참전 용사들을 돕는데 사용된다는 조건으로요. 태석의 요청에 레이첼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생방송에서 태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 깊은 통찰력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상사님? 태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날 기억하지 않아도 난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이 한마디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침묵의 영웅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잊혀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석의 인터뷰 이후 참전 용사 지원 단체들은 전례 없는 기부 행렬을 경험했고 정부도 참전 용사 복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두 면이 있는 법입니다. LA 경찰국은 여전히 체포 시도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고 존 레이놀즈 경관은 자신이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레이놀즈 경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의뢰인은 단지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해석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태석의 사건은 점점 더 인종차별과 참전용사 처우에 대한 국가적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져 갔습니다. LA 경찰청 앞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웅에게 사과하라, 인종차별 경찰 OUT,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같은 팻말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시위대 중에는 참전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태석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김태석입니다. 우리는 모두 잊혀진 영웅입니다.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대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시위대 앞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태석의 조용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태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노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태석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시위대는 점차 진정되었고 평화적인 행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태석은 평화의 상징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경찰청장 마이클 브라운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며 현장에서의 대응은 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인종차별적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태석의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모욕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인종차별에 관한 국가적 담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레이첼은 태석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하고 김태석 상사에 대한 공식적인 재수훈식을 건의했습니다. 김태석 상사는 국가가 인정한 영웅입니다. 그런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로 취급받고 체포 위협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국방부는 이 일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레이첼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장관은 즉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태석의 사례를 검토하게 했고 백악관에서의 재수훈식을 계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LAC 의회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이 모든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상사님, 이건 단지 당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영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종차별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특히 소외된 참전 용사들과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에게요. 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영웅적인 행동 후에도 칭찬을 거부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 많은 부당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태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재수훈식 초청을 수락했고 LAC 의회의 공청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참전용사 단체에서의 강연을 통해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의회 공청회 날 태석은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출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석이 증언대에 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조정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피부색이나 출신을 떠나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 공원에서 저는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제 훈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감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귀국 후 냉대와 차별을 경험합니다. 특히 소수민족 출신의 군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국기 아래에서 싸웠지만 돌아와서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태석의 평온하지만 강력한 증언에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의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에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을 받는 사회를 위해서요. 태석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지.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움직이지 마세요. 존 레이놀즈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레이놀즈는 계속해서 태석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이 동네가 엉망이 됐어. 신분증 내놔.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은 경찰청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 과도한 위협, 그리고 완전히 부당한 체포 시도.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LAC 검사 제니퍼 콜린스는 영상을 멈추고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놀즈 경관의 행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태석 씨의 인종적 특징만으로 그를 불법 체류자로 단정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찰이 따라야 할 어떤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디캠 영상이 공개된 후 여론은 더욱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경찰청장은 더 이상 상황을 무마할 수 없었고 존 레이놀즈 경관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김태석에게 공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위해 봉사한 모든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존경받아 마땅한 영웅이 모욕을 당한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태석 상사님, 우리 도시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태석을 위한 제수훈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의전을 주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예훈장 수훈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초청했습니다. 김 상사님, 대통령께서 직접 귀하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수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태석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 훈장은 이미 제게 주어졌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이첼은 즉시 태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태석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상사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레이놀즈 경관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경찰 시스템은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레이첼은 태석의 깊은 통찰력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가 제수훈식에 참석하길 바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태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참전 용사와 소수민족들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은 제수훈식 대신 LA 참전용사 지원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태석의 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것으로 소외된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PTSD와 같은 정신적 상처로 고통받는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태석은 단상에 올라 짧지만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외로움, 트라우마, 소외감과의 싸움이죠. 이 센터가 그런 싸움에서 우리 모두에게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태석의 연설은 많은 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레이첼은 태석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여전히 그가 제수훈식에 참석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상사님, 그 훈장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에게요. 그들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의 용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특히 자신과 같은 이민자 출신 군인들에게, 태석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LA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이제는 이곳이 그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젊음, 희생, 그리고 침묵의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수훈식에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 이야기가 소외된 참전 용사들을 돕는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소수민족 출신 군인들을요. 그들이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말이죠. 레이첼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국방부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상사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태석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태석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본관 앞. 쏟아지는 5월의 햇살 아래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기는 바람에 나부꼈고 군악대의 연주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석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낡은 군번줄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과거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결연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태석이 구한 전우들 중 생존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도너번, 제임스 윌킨스, 그리고 다른 3명의 전우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도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선배를 향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태석을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진정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태석 1등 상사는 30년 전 이라크 사막에서 놀라운 용기와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12명의 전우를 구출했고 그 과정에서 3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상사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태석은 차분한 표정으로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아니면 해방감,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치열했던 전투의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막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결의, 그리고 전우들을 구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로 불타올랐던 그 순간,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LA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편견과 차별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상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품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대통령은 태석에게 다가가 명예훈장을 다시 수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국가가 한 영웅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전우들에게 머물렀다가 레이첼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서입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태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전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많은 참전 용사들이 여전히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외감, 차별. 이것들과의 싸움은 전장보다 때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았던 그의 내면에서 이제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훈장을 다시 받는 것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개인의 공적이 아니라 모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태석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행사장을 울렸고 태석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은 태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석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랜 침묵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석은 전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마이크 도너번은 태석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많은 참전 용사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태석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도너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LA로 돌아온 태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LA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존 레이놀즈 경관은 해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이놀즈가 직접 태석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석 씨, 제가 저지른 일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편견과 마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석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레이놀즈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레이놀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레이놀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참전용사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태석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시의회는 참전용사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석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은 소외된 참전용사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태석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 설립되어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의 군사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태석은 다시 윌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새들의 지저김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익명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한 젊은이가 태석 앞에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이었습니다. 태석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자랑스럽게 군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임관합니다. 태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그것은 태석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레이첼이 태석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새로운 프로젝트, 잊혀진 영웅들의 계획서였습니다. 태석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소외된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였죠. 준비되셨나요, 상사님? 레이첼이 태석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네, 시작하죠. 태석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에 없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태석과 레이첼은 나란히 공원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정의를 세우며 명예를 회복하는 여정. 태석의 레거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한 노인의 조용한 존엄과 한 경찰관의 부당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촉발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석은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군번줄과 명예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태석은 훈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전 사막에서 잃은 전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